이기는 투자자는 지지 않는 것을 우선하는 투자자이며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알고 있는 투자자이다. 안녕하세요, 라이커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기는 투자자는 이것만 한다입니다. 지은이는 가미오카 마사키, 출판사는 도서출판 더북입니다. 이 책의 저자님은 26년의 투자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6억엔의 자산, 하나로 약 55억을 구축하신 분입니다. 이 책은 쉽게 읽히기도 하고 내용 또한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함 속에 보물이 숨어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로 꾸준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본인만의 단순한 재현상을 확보하는 방법이며 그 단순함을 누가 좀 더 예리하게 그리고 능숙하게 만드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승리하는 투자자들의 공통점과 저자님이 직접 돈을 번 방법과 노하우를 쉽게 풀어낸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 이기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 주식으로 성공하는 데는 단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는 수익 창출을 위해 일정한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 일정한 방법을 가리켜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는 이기는 투자자가 실천하는 방법을 알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다고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 방법을 안다면 당신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까지의 여정이 훨씬 짧아질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식 투자에서 이기기 위한 단 한 가지 법칙은 재현상을 아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주식은 경마나 복권과 같은 도박이 아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와 도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차이점은 재현상 여부다. 승리하는 투자자는 재현상 있는 몇 가지 승리 패턴을 찾아내어 그것을 시장 상황이나 주식 매매 타이밍에 맞춰 적용하면서 시장에서 계속 돈을 빼내고 있을 뿐이다. 바꿔 말하면 재현상 없는 투자 방법은 도박과 같다. 기대할 수 있는 결과나 성과를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과에 따른 리턴을 사전에 수치화하여 생각하는 것을 기대치라고 한다. 더불어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이 자금 관리이다. 즉 수중에 가지고 있는 자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승리하는 법칙을 공식으로 하자면 주식시장을 이기는 법칙은 재현상 곱하기 기대치 곱하기 자금 관리다. 주식시장을 이기기 위한 이 방정식은 나의 23년에 걸친 투자 생활을 통해 도출해낸 것으로 어느 투자자에게나 공통하는 공식이다. 이 책에서 전하는 재현상을 여러분도 익힌다면 당신은 이기는 투자자에 한 걸음 가까워질 것이다. 나 역시도 계속해서 재현상 있는 투자를 실천해왔기 때문에 6억엔이나 되는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 없다. 나도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실패만 계속하곤 했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덥석 믿고 종목을 선택하거나 손절매 규칙도 모른 채 앞뒤 재지 않고 그저 자금을 쏟아부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또 예상이 적중하더라도 언제 이익을 확정해야 하는지 몰랐다. 이보다 더 최악은 예상과는 다르게 차트가 내려갔을 때이다. 당연히 이기기 위한 손절매 규칙도 멘탈 관리 방법도 알지 못했다. 내 주식 인생 최대의 위기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에 신용거래에 손을 댄 그때였다. 나는 당시 풀 레버리지를 사용했는데 얼마 후 미국발 신용불량으로 인해 강세 시세가 단번에 와르르 무너졌고 나는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를 받으면서 신용거래로 인한 파산 위기에 몰렸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가 있었던 날 니케이 평균이 회복되어 V자 반등이 이어진 덕분에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이 경우는 운이 좋았지만 운만으로 주식 투자에서 매번 이길 수 없다. 주식 투자에서 이기려면 계속 이기기 위한 원리 원칙이 있어야 한다. 어제의 승리를 재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식 투자 시 재현상을 손에 넣는다면 싸움을 충분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재현성이란 성공률 높은 매매나 과거의 차트 분석, 그와 동시에 매크로 경제나 금융 동향의 관찰을 통해 법칙성을 발견하고 개인 투자자의 강점을 살려 가장 좋은 타이밍에 투자하는 것이다. 더 큰 승리를 위한 공통항을 찾아내어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유리한 매매로 연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재현성을 추구할 때는 궁극적으로 많은 경험과 차트를 통해 이기기 위한 패턴을 찾아 나가야 한다. 이기는 규칙을 알면 주식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커진다.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들은 모두 그 방정식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수익 창출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려운 테크닉이나 이른바 베테랑 투자자만이 알고 있을 법한 숨은 비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기기 위한 투자법은 모두 전문 투자자가 반복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본적이지만 재현성 높은 방법의 조합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님이 얘기한 재현성은 말 그대로 똑같은 매매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에게 큰 돈을 벌게 해준 매매를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관건입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많은 매매 경험을 통해서 본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매매 방식을 찾고 본인에게 돈을 벌게 해준 매매, 돈을 벌게 해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매매를 반복합니다. 즉 꾸준히 돈을 벌려면 자신만의 무기, 확실한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저자님은 재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통한 배움. 나는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2년 정도까지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녔는데 특히 리먼 사태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 컸다. 나는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이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한때 불어났던 자산도 순식간에 줄었다.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대로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 속에서 과거의 거래 내역을 전부 들추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자신의 실패를 재검토해보기로 했다. 그저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왜 자산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는지, 시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인과 결과를 파헤쳐봤다. 앞서 말한 세 가지 포인트 중 첫 번째, 재현성은 특히 중요하다. 바로 이 재현성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서서히 주식 투자에서 이기기 시작하여 6억엔의 자산을 구축했다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 실패를 되돌아보는 작업 과정을 통해 나는 주식으로 성공하는 사람의 구조와 주식으로 실패하는 사람의 구조라는 존재를 알게 됐는데 이 발견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대부분의 실패는 재현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금 관리와 멘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원인이 있다. 저자님의 말처럼 투자자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본인만의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현성이 없는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 자금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큰 비중이 실리게 되면 손절매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거나 큰 비중으로 잦은 손절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다시 무리한 매매를 반복하다가 자멸하고 맙니다. 즉, 첫 번째의 원인은 재현성이 없는 매매, 본인의 기준과 무기가 없는 매매를 무한 반복하다가 자금 관리 실패, 리스크 관리 실패, 멘탈 관리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자님이 얘기한 재현성, 자금 관리, 멘탈 관리 이 세 가지는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 투자에 실패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 투자자일수록 단순한 방법을 중시한다. 나는 투자 경력이 50년 넘은 수많은 전문 트레이더와 전업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봤다. 그런 전문 투자자일수록 주식 매매 기법이 매우 단순하다. 마치 검술의 달인과도 같이 익숙한 트레이딩 방법을 날마다 갈고 닦아 소중히 여긴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기술이나 방법도 누구나가 알 법한 기본 패턴의 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자자의 80%가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 거듭 말하지만 매사 실패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기초를 소홀히 하는데 원인이 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매매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의 기본기 안에서 본인만의 약간의 방식의 응용, 그 조합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와 저항, 추세선, 캔들 패턴, 이런 것들은 누구나 알 법한 기본 패턴입니다. 기본기 공부만 제대로 한다면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조합인데, 그런 패턴의 조합 중에서 본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본인에게 잘 맞는 조합이 있을 겁니다. 본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매매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방법이나 그런 기본 패턴이 있으면 그 조합 안에서 그냥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은 본인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재현성 높은 매매 기법을 결국에는 발견하게 되고, 그 매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기는 투자자는 이기기 쉬운 장세의 흐름을 탄다. 성공하는 투자자의 대부분은 스킬이나 테크닉에 앞서 매수하기 쉬운 타이밍에 매수하기 쉬운 차트에 있는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하고 있을 뿐이다. 극소수의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만이 승패를 가를 만큼 주식 투자에서의 승리 규칙은 복잡하지 않다. 항상 이기는 투자자는 그저 이기기 쉬운 타이밍에 이길 수 있는 배에 몸을 싣고 장세의 흐름을 타면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을 뿐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조류를 잘 살핀 후 알맞은 타이밍에 이길 수 있는 배에 오른 다음 흐름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된다. 주식 투자에서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은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이기기 쉬운 장세의 흐름을 붙잡는 것이다. 이거는 책에 있는 예시인데요. 이기기 쉬운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여기에서 별표 친 부분이 가장 극단적인 이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바닥에서 다시 방향을 돌리는 이 변곡점 부분이죠. 이쪽에서는 한동안 이 지수의 방향이 상승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바로 저자님이 얘기한 이기기 쉬운 장세입니다. 이런 장세나 이렇게 중요한 이평선을 돌파하고 상승 추세 흐름이 강한 구간, 누가 봐도 상승 추세 흐름이 강한 구간은 바로 흐름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이기기 쉬운 장세 흐름을 붙잡는 겁니다. 성공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력으로 자산 1200만엔을 돌파하기까지 가장 힘들었다. 그러나 1200만엔에 도달한 후부터는 약 2배인 2500만엔, 그 다음은 5000만엔, 그리고 1억엔으로 가는 길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5000만엔까지 도달하면 그 후에는 같은 일을 반복하기만 하면 된다. 주식 투자를 통해 10만엔을 20만엔으로 만드는 재현상을 알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반복이다. 당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게 뭐든 달성할 수 있다. 우선은 적은 돈으로 시작하여 조금씩 불려나가자. 구체적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작은 성공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자. 누구나 대박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심어줬지만 대박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얻은 이익을 모두 재투자한다는 것이다. 이익을 쌓아 재투자해 나가다 보면 복리의 힘을 이용해 커다란 자산을 구축할 수 있다. 재현상을 확실히 익혀 재투자를 반복하면 자산을 2배, 4배, 8배로 크게 불려나갈 수 있다. 대박 투자자가 되려면 한 가지 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가능한 한 오래 계속해서 투자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다른 투자자보다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인 차이가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주식 투자에서 실패나 손실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 나 역시 여전히 많은 실패와 손절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그 원인을 분석하여 똑같은 실패가 재현되지 않도록 투자할 타이밍을 재검토하거나 실패 메모를 통해 개선해 나가다 보면 투자도 점점 능숙해진다. 이처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이야말로 대박 투자자 대열에 합류하는 첫 걸음이다. 지속적인 투자 경험을 쌓으려면 우선 큰 손실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큰 손실을 당하게 되면 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 실력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비중을 줄여서 연습하고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투자 경험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험과 실력부터 쌓고 그 뒤에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것이 현명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부터 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항상 군중 심리에 반대로 행동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대박 투자자가 되는데 필요한 요소를 소개할까 한다. 그것은 나 또한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투자 전략으로 시장의 왜곡에 관해서이다.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가 아직 관심을 보이지 않는 주식을 먼저 매수하거나 다른 투자자보다 먼저 고가에 매도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당신이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신의 주식을 더욱 높은 가격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당신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군중 심리에 반대로 행동함으로써 전쟁터 같은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 점을 확실히 인식한 상태에서 주식 투자에 도전하자. 계속 이기는 투자자의 공통점. 주식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는 매일 유사한 패턴으로 매매한다. 구체적으로는 되도록 지난번과 같은 방법과 타이밍에 큰 수익을 내려고 한다. 특별한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차이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다리는 매우 단순하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고점에서 팔았다가 불어난 자금으로 저점에서 다시 매수한다. 단지 이뿐이다. 세계 경제에 정통한 금융 전문가라도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판다면 주식에서 이기기는 어렵다. 거꾸로 말하면 회계나 경제에 대해서 다소 밝지 않더라도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것만 잘한다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다. 내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달인들은 이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투자자이다. 참고로 나는 모니터를 한 대만 사용한다. 그래도 한 달에 적게는 수백만 엔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 모니터 대수가 많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바로 재현성에 능숙하기 때문이다. 종목을 싸게 사지 못했다면 기회는 없다. 그리고 반복하여 싸게 사지 못한다면 절대로 주식에서 이기지는 못한다. 여성 경영자의 놀라운 투자 방법. 지인 중에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은 후 주식 투자를 시작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취미가 많아 늘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미용실을 운영하느라 주식 투자에 시간을 거의 쏟지 못한다. 그런데도 닌텐도 주식 등에 투자하여 1억 엔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날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알고 있는지 슬쩍 물어봤다. 그녀의 대답은 이랬다. 사실 내가 여러 가지로 좀 바빠서 주식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급락시에만 주식을 산답니다. 그녀는 주식 투자보다는 자기 삶의 보람이자 취미이기도 한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즐겁다고 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주식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만 유산으로 받은 자금을 사용해 주식을 산다고 한다. 요컨대 그녀는 그만한 경험도 고도의 스킬도 없었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를 반복할 뿐이었으므로 큰 실수 없이 막대한 이익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 듣고 고작 그뿐이냐 라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 텐데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과연 어떻게든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초조감과 욕심을 이겨내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일을 반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너무나도 당연하여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주식 투자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정식이다. 계속 이기는 투자자는 이처럼 누구에게나 가능한 단순한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이기지 못하는 투자자의 공통점. 이기지 못하는 투자자에게는 반드시 경량이 있다. 그 경량을 알면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 나 역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안이한 생각으로 신용거래에 손댔던 시기도 있었고 보유했던 종목의 회사가 망하면서 며칠 사이에 수백만 엔을 날리기도 해봤다. 주식에서 계속 이기려면 먼저 기본을 잘 지켜야 한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욕심을 조절하면서 철저하게 자금을 관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가 그것을 못한다.
급등하는 주가에 흥분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며 주식 투자에 빠져든다. 마치 도박 같은 비일상적인 주가의 매력에 자꾸만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자신의 실패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 자신의 반복된 실패와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절대 이기지 못한다. 주식시장을 이기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재현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승률은 크게 상승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어디서 걸려 넘어졌는지, 뭐가 잘못이었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도 쉬워졌다. 그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한 해답도 승리의 재현성에 있다. 재현성 있는 방법으로 매매하다 보면 자신의 실수나 욕심을 조절하지 못하고 어디서 실수나 잘못된 거래를 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항상 비슷한 매매만 반복하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스스로 원인을 밝히려고 하지 않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를 말로 설명하지 못한다. 실패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사람들은 같은 실패를 방지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된다. 실수나 실패의 구조를 매우 자세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언어화할 수 있다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실수를 머릿속에서 재현하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주식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나는 재현의 언어화 능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말로 할 수 있으니 실수의 원인도 알 수 있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 반대로 말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수를 유발하는 구조와 실수가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못 기다리고 사버렸을까? 왜 규칙에 따라 손절하지 못했을까? 당신이라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대책을 전부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성공이나 실패를 자신의 말로 언어화할 수 있게 되면 상당한 정확도로 승리를 재현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이므로 거듭 강조한다. 재현성을 확보하기만 해도 당신의 투자법은 180도 달라진다. 계속 이기는 투자자와 당신의 차이는 고작 그것뿐이니 말이다. 주식 투자에 필살기는 필요 없다. 복싱은 기초의 반복을 중시하는 스포츠다. 시합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는 잽과 스트레이트가 90%를 차지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주식에서 이기고 싶다면 승리의 용이성을 추구하면 될 뿐 화려한 기술은 필요하지 않다. 매수 타이밍도 마찬가지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기기 어렵겠다 싶을 때는 투자를 잠시 쉬어도 좋다. 코스피나 코스닥의 지수 평균이 크게 상승한 국면이나 별로 움직이지 않는 조정 국면 등과 같이 전반적인 장세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어렵다. 이럴 때는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을 찾기 쉽지 않다. 좀처럼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쉰다는 선택지가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는 주어져 있음을 떠올려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매수 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휴식을 선택하면 오히려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우선은 이기기 쉬운 타이밍, 이기기 쉬운 트레이딩 기법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승리를 재현하면서 경험을 쌓아나간다. 자신이 이기기 쉬운 타이밍에 매매를 계속하다 보면 투자 실력은 반드시 오르기 마련이다. 철저하게 자신이 이기기 쉬운 타이밍을 기다려서 매매를 하고 자신이 이길지 패배할지 모르는 타이밍에서 쉬는 방법은 가장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구간, 자신이 잘하는 매매, 시장 지수가 우상향하고 순풍이 불어오는 구간, 이런 유리한 환경에서만 싸우고 불리한 환경에서는 싸우지 않는 것은 승리하는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유리한 환경이라고 판단이 되면 비중을 좀 늘려서 적극적으로 싸우고, 좀 불리한 환경이라고 판단이 되면 비중을 줄여서 좀 유연하게 비중 조절을 하는 그런 방법이 승리하는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아무 때나 무조건 돈을 벌어야지 하면서 싸우고 하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이나 본인에게 유리한 종목, 좋은 자리, 그리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매매에 한해서
그런 매매만 선택적으로 하는 게 바로 꾸준하게 승리하는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승리 패턴을 확립한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신이 과거에 수익을 올렸던 타이밍, 기대치가 높은 주가 변동 위치에서 진입한다. 이때 최소 수량으로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악의 패턴은 기대치나 재현성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초보자가 시작부터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실패하여 끝내 이유도 모른 채 상처만 남기는 경우다. 이런 경우가 가장 안타깝다. 주식 투자에 상당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누구나 시작은 레벨 1단계로 기본을 모른다고 볼 수 있다. 승부의 규칙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금 관리의 중요성도 배우지 못한 채 커다란 이익을 쫓다가 스릴과 리스크를 겪게 되는 패턴을 종종 보게 되는데 어떤 투자자도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를 비롯한 세상의 일부 투자자는 첫 번째 무대를 무탈하게 끝내서 그리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아서 대박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식 투자는 특히 처음이 중요하다. 능숙하지 못한 초보 투자자가 큰 돈을 번다는 것은 모순이다. 퇴직금이 들어왔으니 라는 이유로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도 위험하다. 일반 사회에서는 베테랑일지라도 주식 세계에서는 신입사원인 셈이다. 경험도 부족하면서 단번에 많은 돈을 움직여 자금을 잃는 일만은 피했으면 한다. 수중에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시작은 항상 소액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약을 하자면 자신의 승리 패턴을 확립할 때까지는 무조건 소액으로 해서 본인만의 승리 패턴을 만들고 그 승리 패턴으로 재현성 있는 투자를 반복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뻔하고 단순한 얘기 같지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이기기 위한 두 가지 철칙. 주식 투자는 이기기 위한 철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게 어떤 종목이든 시장을 이기는 재현성을 높이기 쉽다. 철칙 1.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모두가 불안한 마음에 주식을 투매하는 타이밍에 용기 있게 매수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볼수록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의 재현성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으로 말하자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비즈니스를 전개하여 미래에 계속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큰 기업을 사전에 선정해두고 저가일 때 신중하게 줍고 또 줍는다. 혹은 주가 폭락으로 인해 모두가 의심병이 생겨 앞다퉈 팔려고 서두를 때 실적이나 재무가 안정적임에도 동조압력으로 매물이 쏟아지는 종목을 골라 저가에 사둔다. 이러한 급락이나 폭락 시에 줍줍을 했다면 이제 시장의 성장에 맞춰 투자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조금씩 팔아나가기만 하면 된다. 철칙 2. 시장의 왜곡을 이용한다. 시장이나 종목의 가치가 부당하게 취급되는 상태를 가리켜 시장에 발생한 왜곡이라 부른다. 왜곡이 발생한 타이밍에 주식을 싸게 사뒀다가 비싸지면 서둘러 이익 확정을 하기보다는 분할로 매도해 나가는 방법을 나는 실제 트레이딩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저 이 작업을 담담하게 반복해 나가기만 하면 그만인데 시장의 왜곡에는 법칙성이 있으므로 흐름을 잘 타기만 하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시장에 왜곡이 생겨 가격이 하락하면 많은 투자자가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된 심리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한다. 반대로 상승장세일 때는 종목 고유의 가치를 믿고 모두가 매수하려고 달려든다. 그리고 종목의 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부풀어 오르면 금융 버블이 일어난다. 많은 투자자가 새파랗게 겁에 질려 매도하거나 욕망에 지배되어 급하게 고가에 매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움츠리고 있다가 가격이 확실히 내려갔을 때 줍고 또 줍자. 주식 투자에서 계속 이기려면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리고 시장의 왜곡을 이용한다. 이 두 가지 재현성에 대해서 곰곰이 따지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개인 투자자의 이익의 원천은 주식 매수 타이밍 뿐이다. 이길 수 있는 기대치가 높은 국면이 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기회가 올 때까지 매수하지 않는다. 재현성 높은 기대치까지 기다린다. 그 타이밍을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매수한다. 이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초보자는 점의 움직임만을 본다. 프로는
면으로 생각한다. 그러려면 기회도 위기도 점으로 살펴서는 안 된다. 순간이라는 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의 경과라는 가로축을 선으로 관찰하면서 시장 전체 파도의 강약을 더한 면으로 움직임을 포착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패턴이나 왜곡을 이용하는 것도 시장의 점이 아닌 선과 면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기기 위한 트레이딩 방법이다. 이거는 책에 있는 예시인데요. 여기에서 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과 면으로 보란 소리가 이런 추세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도 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저가권이 이게 면이 되는 거죠. 저가를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고가권도 고가를 알 수 없으니까 면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구역으로 움직임을 파악하면 쉬운 거죠. 면으로 살피고 선으로 봐야 되는 거지 하나의 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점으로 본다는 것은 상당히 예측하기도 어렵고, 하나의 선으로 보면 이게 좀 직관적으로 그 방향성이나 추세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면으로 움직임을 파악하면 이 기회를 잡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점이 아닌 선과 면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주식 투자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쭉쭉 급등하는 차트를 보고 있으면 끝없이 오를 것처럼 보인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면 이번에는 끝없이 늪에 빠지듯 한없이 내려갈 것처럼 느껴진다. 주가는 결국 대중이 결정하는 것이다. 군중 심리에 의해 저가 지지선이나 고가 저항선이 의식되면 그것은 차트가 되어 주가에 나타난다. 책에 있는 지지선 예시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도 이런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면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서 이 저항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파는 것을 반복만 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지와 저항은 누구나 아는 단순한 개념인데 이걸로도 많은 고수들이 이 단순한 방법을 사용해서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의 경우 2300엔 부근이 저가 지지선으로 의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수준까지 가서 팔리면 일단 매수가 들어와 반등 가능성이 커진다. 이게 2300선 부근이죠. 이 라인 때까지 떨어지면은 매수세가 들어와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이죠. 주가는 각각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듯 하면서도 어느 정도 트렌드를 차트 위에 궤적으로 남긴다. 재현성을 이용하려면 이러한 트렌드를 활용해야 한다. 만일 새로운 트렌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무턱대고 그 종목에 집착하여 쫓아갈 필요는 없다. 트렌드를 잡기 쉬운 다른 종목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무난하다. 저자님은 주가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반복이 될 만한 상황을 노려서 투자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세선의 방향대로 투자를 한다거나 지지와 저항 중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이 반복이 될 만한 상황을 노려서 투자를 하면 재현성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융합. 펀더멘탈 분석의 포인트 1. 이익은 어느 정도인가? 첫 번째는 이익이 어느 정도냐 하는 수익성이다. 사업 매출의 상승뿐 아니라 얼마만큼의 수익력이 있는지도 판단한다. 판단하는 지수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한 주당 이익 등을 작년 대비 최대 과거 5년간과 비교하면 좋다. 2.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두 번째는 언제까지 지속될까는 지속성이다. 올해만 매출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는 그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오히려 위태로워진다. 3. 얼마나 확실한가? 수익성이나 지속성이 얼마만큼 확실한가 하는 확실성이다. 내 경우 세 가지 포인트를 비교해가면서 결산 자료나 기업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 내용들을 검토한 후 비교적 저가라고 판단됐을 때만 투자한다. 실적이나 사업 내용이 양호해도 싸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이 중요하다. 이처럼 펀더멘탈 분석을 했다면 이어서 차트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테크니컬 분석을 확실하게 실시한다. 1. 그 종목의 진짜 가치와 주가의 갭이 있는지 확인한다. 2. 그 갭을 메우기 위한 사업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그 갭이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매료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한다. 4.
군중 심리가 작용했을 때 언제쯤 차트가 움직일 것인지 대략 예상한다. 이 네 가지 항목에 들어맞는다면 그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는 단계를 밟으면서 확실한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지지 않는 것은 이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기는 투자자가 되려면 이기기 전에 먼저 지지 말아야 한다. 이기기 위한 투자법을 쫓다 보면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지고 자금 이상의 레버리지를 쓰게 되며 아직 충분히 싼 지점까지 내려가지 않았는데 매수하고 마는 등의 실수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그러한 자신의 욕망이나 승리를 추구하는 것에만 안다라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기는 것보다 지지 않는 투자를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내 경험상 한번 자산을 잃으면 주식 투자로 다시 같은 자금량으로 회복시키기까지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더욱이 자금량 이상의 레버리지를 걸었다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되면 부활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먼저 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명심하길 바란다. 엑셀 페달만 밟아대기보다 가끔은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운전이 쉬운 것과 마찬가지다. 계속 이기는 투자자는 지지 않는 것을 우선하는 투자자이며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알고 있는 투자자이다. 투자에는 항상 실패가 따라다닌다. 투자 경력만 50년이 넘는 투자의 신들도 실패는 한다. 나는 자신이 실패한 타이밍이나 트레이딩 방법을 리스트화하여 실패 메모로서 노트에 정리해 두고 있다. 매매 노트는 그 종목을 사는 이유, 경제 상황이나 이익 확정 등을 기록하는 데 사용했는데 한편 실패 메모로는 실패한 내용과 그때의 감정 변화를 적어두고 있다. 이것은 내가 실제로 반복하고 있는 실패의 재현성을 가능한 한 줄이는 방법이다.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매일 이어지는 것이다. 아차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멈추거나 되돌아보는 일에 소홀해지기 쉽다. 그래서 나는 강제적으로 자신을 멈추기 위해 실패 메모를 활용하고 있다. 실패 메모를 기록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실패 메모는 당신의 투자 실패를 모아놓은 실패 모음집으로 삼는다는 것을 대전제로 기록한다.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승부를 크게 걸고 마는 이른바 과잉 보유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그때 왜 욕망을 억제하지 못했는지, 그때의 감정 변화는 어땠는지, 어떻게 하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끝낼 수 있는지 등을 기록해둔다. 또 큰 손실을 봤다면 그 옆에 메모 수준으로 종목명, 매입 결정 이유 등 매매의 경위와 실패 확정 금액, 손절매 시의 심경까지 기록을 해둔다. 주식 투자는 재현성을 높여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게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실패를 한다. 두 번 다시 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구조 만들기가 중요하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다가는 성장이 없고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계속 돈을 벌 수 없다. 실패할 때마다 원인 분석을 통해 자신의 투자 기법을 갈고 닦아둔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욱 능숙한 기술로 투자의 세계에서 싸워나갈 수 있다. 투자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의 자신보다 내일의 자신이 더욱 성장해 있을 것, 자신의 무기가 더 연마되어 있을 것, 이 두 가지다.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려면 모두가 팔고자 할 때 주식을 사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기본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